최순실 씨가 오늘 새벽 극비리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다면서 귀국을 미뤄왔던 최 씨가 갑작스레 한국행을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순실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좀 힘드시겠습니다. 예, 얘기하시느라고요. 57일 만에 독일 간지 귀국을 했네요. 그러니까 좀 미뤄질 거다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전격적으로 귀국한 이 아침의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들어왔단 말이에요. 최초의 세계일보와 인터뷰할 당시에는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사태가 전혀 수습이 되지 않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하야 얘기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있어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귀국을 택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귀국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후에 이제 검찰의 태도가 그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오늘 뭐 언론 보도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나가서 최순실 씨를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검찰에서 그 부분은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순실 씨와 관련된 혐의 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체포해서 나중에 구속영장 청구도 못할 만큼 아직 혐의 입증이 안 된 건지 그래서 지금 긴급 체포 못하고 하루를 기다려주는 건지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건이 최초로 발발이 되고 나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27일 만에 했죠. 27일 만에 압수수색할 때 뭐 했나요? 그때 보면 제가 기억나는 건 최순실 씨 신발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지금 물적 증거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입을 맞출 수 있게 바깥에 이렇게 최순실 씨의 건강이 안 좋다, 뭐 시차 적응이 안 됐다라는 이유로 내놓는 게 과연 맞는지. 그리고 과거에 그 세월호 사태 때 유병헌 씨 뭐 자진 출석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잠적해서 결국 못 찾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건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조차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에서도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찰 이야기를 해주셔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검찰도 오늘은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받을 사람이 해외에서 귀국을 하면 통상은 하루를 쉬게 해준다 뭐 이런 관례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그게 평상시의 사태인가요? 이게 일반적인 범죄자의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온 국민이 나서서 무슨 촛불을 들으려고 하고 대통령 하야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한가롭게 시차 적응하고 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오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검찰이 동의해줬다라는 게 이게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신뢰를 계속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생기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여당 쪽에서까지 긴급 체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이것도 검찰하고 어떻게든 뭐 서로 연결해가지고 이 혐의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실제로 검찰은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수사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최순실 씨가 정점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사를 마치고 그 모든 것을 합쳐서 최순실 씨를 조사하는 게 맞긴 한데 문제는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여기서 최순실 씨가 뭐 도주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검찰은 지금 뭐 거의 존폐위기에 놓일 정도 심각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조사가 오늘 불가능하다면 일단 신병만 확보해놓고 뭐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정말 무슨 시차 문제나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뭐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해서 오늘부터 무슨 내일 밤을 새서 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혐의를 가지고 있으면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다음에 신병을 완전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처음에 다 최순실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영태 씨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뭐 최순실 씨가 그 연설문 보는 걸 취미로 한다라는 게 현실로 드러났고 이성한 미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다 진술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 또 들어갔는데 그 사람도 역시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로 많이 나왔으면 일단은 지금은 최순실 씨가 어떤 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그 최순실 씨 관련돼서는 저희도 워낙 업데이트하기 힘들 만큼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뭐 죄인이 된 심정일 텐데 엄청난 죄인이 된 심정일 텐데 유예 기간 연장 원하면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거?
내일 안 하겠다. 이게 좀 더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한다면은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는 검찰이 뭐 지금 최순실 씨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검찰의 취지는 오늘 당장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서 바로 들어왔으니까 하루 정도 후에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뜻 국민들이 보기에는 봐주는 것 같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면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최순실 씨를 얼마나 처벌하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오늘 벌써 지금 모든 SNS가 도배가 된 게 예. 검찰이 무슨 대통령 모시듯이 뭐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SNS에 돈단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어떤지 검찰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네.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요. 청와대가 그렇죠. 하는 이야기가 이미제 출입 법 규정이며 관례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지금 111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법조인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까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죠. 예. 그러니까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결국 청와대에서 거부해서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내세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형사소송법 조항에 보면 공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익이 해하지 않는 한 승인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보안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검찰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번 건은 평상시의 사안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사실 대통령까지 지금 여기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했죠.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일단 검찰에 제출된 이미 제출물 목록을 보고 검찰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내렸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허술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안보나 기밀에 관련된 걸 다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사실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정호성 이제 부속 비서관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예. 그다음에 그 김한수 행정관, 그 예. 태블릿 PC 원래 주인, 네. 이제 이런 분들의 사무실 컴퓨터 관련해서 기록을 확인한다는 거하고요. 그리고 전산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이 내용들이 오가게 된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국가 기밀이나 뭐 청와대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된 건 확인된 거잖아요.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던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건 건데, 그거는 싹 다 내줘야 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국가 뭐 보안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오늘도 지금 촛불 집회 한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점점 더 커집니다. 이거는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건 사태를 더 키우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긁어 정말 부수는 이미 제출을 할 거면 정말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내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시간 끄는 사이에 뭐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죠. 지금 뭐 일관되게 전부 다 최순실 씨 잘 모른다, 만난 적 없다, 다 그렇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네. 근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은 지금 이 안종범 수석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정반대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보다 이 진실을 좀 알고 싶은데 청와대는 어떻게든 지금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의 출발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일단 연설문 홍보 자료는 최순실 씨한테 보냈다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입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수사 대상의 첫 번째,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누구에게 지시해서 이 부분을 보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수사의 범위나 단서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날 첫 번째 사과 이후에 지금 전혀 아무 언급을 하고 계시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무언가 숨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청와대가 어떤 뭐 법 규정을 내세우고 뭘 내세우건 간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문에서 그 연설문 수정에 대한 부분을 시인을 했고, 최순실 씨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네. 했지만 그 이후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설사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한들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거든요. 사실 지금 최순실 씨가 그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예. 뭐 그 태블릿 PC마저 본인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쓸 줄도 모른다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지금 다 드러난 예. 상황이고, 검찰에서도 이거는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추론해 보건대 최순실 씨가 다른 혐의 부분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초기에 어쩔 수 없이 늑장 대응 27일 만에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물적 증거는 제가 보기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각 이제 주요한 인물들의 증언에 그 예. 기초를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영태 씨나 뭐 이성한 뭐 미르 사무총장이나 그리고 오늘 또 뭐 정현식 씨나 오늘 정동춘 전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말 최순실 씨를 압박할 만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이미 맞춰놨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고영태 씨는
지금 최순실 씨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좀 확인이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진 귀국한 거죠? 네, 그래서 예. 2박 3일 동안 정말 2박 3일 조사받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원래 집에 보내잖아요. 예. 2박 3일 동안 조사를 했고 사실 이 사태의 첫 발단이 고영태 씨 말이었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연설문 그 고치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그쵸. 예. 거기서 그게 너무 허무맹랑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난 너무 맞는 상황이잖아요. 말이죠. 맞는 예.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 씨 입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또 이성환 사무부총장, 미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했죠.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누가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강남에 모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최순실 씨가 있는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모든 국정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성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지금 최순실 씨랑은 일단은 좀 그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현식 K스포츠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모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 배우가 최순실 씨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준비 조사를 마치고 최순실 씨를 압박을 하면 그래도 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물증을 못 찾으면은 좀 뭔가 벌을 주기에 쉽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인적 증거나 이 증언들이 신빙성 있는 정도의 자료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물적 증거가 좀 부족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물적 증거까지 확보가 완벽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나중에 처벌까지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적 증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정도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키맨인 차은택 감독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차은택 씨는 지금 단순하게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관여 연루 이 정도 수준이 예. 아니에요. 거의 어찌 보면 최순실 씨랑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문체부 같은 경우에 장관도 본인의 은사가 안 좋고 예.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본인이 아는 지인이 안 좋고 그리고 문화관광사업에 관련해서 거의 모든 부분의 특혜를 사실 얻었다고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또 하나의 축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예. 됩니다. 단순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니냐 의혹 수준을 넘어서서 해야 되는데 그 관련된 나머지 지금 현재 연루돼 있다고 생각하는 뭐 김종 전 차관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검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차은택 씨가 귀국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제 거기까지 나갈 의지가 있는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연관이 있다고 치지만 차은택 씨랑은 개인적인 연인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이렇게 좌시했을까요, 그걸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일단은 최순실 씨의 얘기에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라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최순실 씨가 발탁한 인물이 차은택 씨잖아요. 그리고 차은택 씨는 지금 알려진 거는 고영태 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보증한다 하면 네, 보증한다고 하면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유진용 장관이 2014년에 물러나고 나서 네. 문체부 장관 물러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실 차은택이 모든 문체부를 총괄했다는 얘기까지 얼마 전에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은택 씨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 몰랐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하나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죠.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새누리당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그 입장을 좀 정리를 했는데 거국 내각 구성을 촉구하겠다. 또 검찰이 최순실 씨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 또 대폭으로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그 내용들을 보니까 좀 야권에서 주장했던 것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여야가 좀 한 목소리를 내게 될까요? 이거는 새누리당 명운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새누리당 이제 그 대표나 사실 지금 원내대표인 뭐 정의성 원내대표도 꼭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는 첫 번째로 선행돼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그 이후에 거국 내각이든 인적쇄신이든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계속 무언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의 입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지금 촛불은 아마도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하야 요구가 거세질 거란 말이에요. 하야 요구가 거세지는 와중에 거국 내각 구성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거국 내각이든 뭐 지금 인적쇄신이든이 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청와대에서 압수수색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지 오늘 그 시민 원로 만난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것도 좀 미봉책 같지 않아요? 시민 원로들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방법을 비상 상황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하면서 원로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시지만 그 만나기 전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본인이 건 나와야 된다. 본인이 하셨던 말에 대해서 조금 그 이후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다음 날 보도에서 또 나왔잖아요. 네. 단순히 연설문이나 홍보 문구 정도가 아니라 뭐 남북 문제나 국가 기밀에 관련된 것도 넘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건 컴퓨터로 그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 변호사와 함께 최순실 사태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